자, 화법과 작문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마 이거 이렇게 같이 분석하고 나면 한 9월 모평 전까지는 화법과 작문에 이렇게 힘쓸 일은 없을 것 같아. 다만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풀어주는 이유 알지? 내가 풀어본 방식과 스스로의 방식을 비교해보는 거. 오케이? 자, 1번부터 3번 먼저 보면 화법, 예상대로 화법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부터 봐야 된다? 문제부터 봐야 된다라고 썼지. 문제를 먼저 보고 내가 이 지문에서 뭘 체크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쨌든 최대한 빨리 풀려면 뭘 해야 되는가를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혹시 이거 그렇게 풀었니? 지문 쫙 읽고 밑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하기? 혹시 그런 방식을 취했니? 아니면 문제부터 보는 거 그 작전을 취했니? 그냥 이거 간단히 보고 간단히 보고 이거 체크하고 얘는 체크하고 보고 얘는 읽은 거 토대로 한번 오케이, 좋아. 자, 선생님하고 비교를 해보자.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면 지금 발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서 1번부터 5번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 1번 선택지에 도입부란 말이 나는 신경 쓰여. 선생님은 신경 쓰여. 왜냐면 도입부라고 하는 말을 했으면 분명히 이건 1단락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개념을 설명해야 된대. 그러면 두 개의 단어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도입부 개념. 됐지? 2번에서는 경험과 동기, 3번에서는 인용, 4번에서는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 4번 선택지가 굉장히 읽으면서 쎄했어야 돼. 화법 작문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봐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뭐가 나왔을 게 뻔해. 괄호 열고 뭐 대답하는 걸 기다렸다가 뭐 이런 식의 괄호 표현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괄호 표현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맞는 말이 될 텐데 항상 또 주의해야 될 건 뭐야? 이게 있는 것만 파악하면 끝나면 안 된다고 했었지. 오케이? 추가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 될 것 같고 5번에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뭐 했다? 마무리했다. 그럼 또 마무리라는 단어가 신경 써야죠. 이건 마지막 단락이구나. 아, 그러면 지금 선택지 구성이 1번 도입부, 5번 마무리, 그리고 2번, 3번, 4번 선택지가 지문 속에 어딘가 있는 거 읽으면서 지금 좀 짜증나는 건 적절한 거 찾는 거야. 그러면 잘못된 것들이 쭉 있을 테니까 뭐 하나만 걸려라는 느낌으로 쭉 읽어나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일 거야. 두 번째 문제 봤어. 위 발표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매체 자료의 활용이랍니다. 그러면 화면 1, 2, 3 이런 거 나오는 거겠지. 실제로도 화면 1, 2, 3, 4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1, 2, 3을 묶어서 A라고 설명했고 화면 4를 단독으로 B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화면 1, 2, 3의 중심은 뭘고 화면 4의 중심은 뭔지 파악해야 될 거고 참고로 이 문제의 답의 근거들은 어디 있을 거야? 역시 괄호에 있을 거야. 그 괄호를 찾아서 읽고 괄호를 중심으로 앞과 뒤를 비교해가면서 이 내용이 어떤 거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지금은. 그래서 3번 문제 보면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야. 보기에 듣기 활동을 이해하래. 그러면 이거는 속으로는 약간 박수 같은 거 쳐야죠. 이거는 1, 2번이랑 상관없이 지문이랑 상관없이 단독으로도 풀리겠구나. 빨리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만 들었으면 좋겠어.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선택지 내용 이제 지문 봅시다. 자, 여러분 타라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답을 듣고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4번 선택지가 신경 쓰였어야 하는데 아직 이 녀석은 답이 아니야. 왜냐면 추가 정보 요구는 없거든. 오케이?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께 이걸 소개하려고 발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마침 국어 시간에도 봉사탈춤을 했거든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지금 선택지 1번에 선택지 1, 2번이 동시에 날아갔을 거야. 왜냐하면 1번 도입부에서 개념 설명했니? 안 했고요. 두 번째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아니잖아. 지금 수업 때문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은 것 때문에 발표하는데 수업이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참고로 그러면 2번 선택지가 구성된 이유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2번은 그렇지 빨리 풀고 싶은 친구들이 실수하라고 짚어놓은 거기다 가져다 놓은 함정 같은 거야.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우리들은 의지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걸리긴 해. 그죠? 자, 아무튼 넘어가고요. 여러분 하면서 화면 1을 가리키면서 라고 돼 있어. 자, 2번도 신경 쓰이면서 1번도 여전히 신경 써야 돼. 이 탈의 이름을 아세요? 자, 대답이 반응이 없어요? 안동에 볼 수 있는 탈이에요 했더니 대답을 듣고 하회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하회탈 중 양반탈입니다. 삑 끝났어요. 그렇죠. 1번 문제의 답이 해결됐죠? 추가 정보가 등장했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4번을 찍을 수 있어야 해.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뭘 잡은 거야? 근거를 잡은 거야? 질문을 했고 대답을 들은 다음에 추가 정보 제시했지. 순서대로 4번 문제 보면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제시했다고 했거든. 이렇게 매치되는 점이 딱딱딱 있으면 이게 답이야 라고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야 돼. 이 지문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진 거야. 화면 1, 2, 3과 관련된 내용 근처해보자. 화면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반탈이고 양반탈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었어. 그쵸? 화면 2번에 가리키는 부분에서는 중국 장수 관우의 탈인데라고 하면서 뭔가 뭐 복잡하고 화려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었을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세 번째 탈 화면 3을 가리키며 과감한 생략이 인상적이다라고 말을 했지. 그럼 생각해보자. 1, 2, 3번을 묶을 수 있는 말은 각각의 뭐를 잡았다? 특징을 잡았다. 그렇죠. 특징을 잡았다는 얘기가 일단 키워드로 잡혀야 될 거야. 그러고 나서 화면 4까지 가야 돼. 마지막 단락이죠.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4를 가리키면서 선을 활용해서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 그리고 화려한 장식에 봐서 복잡한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 오케이. 누가 수능 문제 아니랄까봐, 목표 문제 아니랄까봐 뭘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었어? 1번부터 3번 풀고 있었죠 우리. 공차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건데 특히 차이점이 집중돼. 또 맞은다 눈. 습관이잖아 이거. 그치? 자꾸 세균 집어넣지 마라. 자, 그래서 공차에서 이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라는 느낌이 와야 돼. 봐봐. 지금 답이 2번인 게 보여야지. 그치?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게 A고요. B는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대비라는 단어를 바꾸면서 3점짜리 문제가 된 것이고요. 자, 1번의 색채 아니야. 3번의 인상적인 순서 그런 거 없고요. 4번의 지리적 인정 아니고요. 5번의 선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그럴듯도 하지만 참고로 5번은 오른쪽도 잘못되어 있을 거야. 분류 기준이 드러나는 건 없었어.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빠르게 풀게 바랍니다. 됐죠? 우리가 1, 2, 3번에서 지금 뭘 집중하고 있다? 스피드에 집중하고 있어. 3번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자, 보기를 보면 지문이 있어요. 그쵸? 선생님은 참고로 이 녀석은 선택지부터 봅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빠를 테니까요. 선택지 1번에 보면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고 있대요. 예측하기. 뭐 해줄까?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다른 하이텔도 설명해 주겠지? 근거 잡았지? 잡았으니까 치고 넘어가. 2번,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했다고 돼 있어. 발표 속에서 내가 발표에서 뭐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식의 말이 나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잖아. 2번이 답이지. 그쵸?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2번에서 답인 것 같은데 다 해봐. 3번도 궁금하고 4번도 확인해보고 싶고 이왕이면 5번까지 다 정리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야. 실제로 근데 다 있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 녀석들은 있는데 중요한 건 2번을 간단히 있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많이 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4번부터 7번 세트로 넘어가 볼게. 자, 4번부터 7번 세트는 화법과 장문이 묶여 있는데요. 참고로 장문 플러스 화법인 게 나름대로의 특이점이야. 그러니까 원래 1, 2, 3 하고 4, 5까지는 화법, 그 다음에 6, 7 장문이고 8, 9, 10도 또 장문 이렇게 됐는데 그 순서만 살짝 바꿔가지고 좀 헷갈리라고 한 건데 그러면 빨리빨리 어떻게 하냐고요? 어디로 읽냐면 그 문제 2페이지 제일 위에 왼쪽 위에 4부터 7 가는 요거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다기보다는 눈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가는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문이에요. 보자. 가지문은 기사문이에요. 그러면 기사가 등장한 것이니까 무슨 문제일 거야? 창문 문제겠지. 맞죠? 그리고 나는 그 기사가 실린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개최된 협상이다. 그럼 협상 전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패턴일 것이고 이 녀석은 그렇지 화법 문제로 보다라는 걸 느낌으로 막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문제 구성 보자. 4번 가를 작성하기 전에 계획을 메모했다. 가에 반영되지 않는 건 옳지. 일치 불일치 형태의 문제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선택지를 또 꼼꼼하게 체크해놓고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거는 보기를 토대로 1, 2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지문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하나씩 매치해가면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겠구나 라고 느껴야죠. 자, 구조를 봐보세요. 한옥 관광지 조성 사업인데 첫 번째 바로 시청 측과 주민 측이 협상 취재를 했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시청 측과 인터뷰를 했대요. 그럼 이제 요걸 체크를 해야 되죠. 그 인터뷰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경쟁력 판단, 추진 계획. 그렇지? 이런 단어에 막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말이야. 지문을 보면 첫 번째 단락은 협상이 됐다. 두 번째 단락이 뭐라고 시작했어? 시청 측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오케이? 여기 지문에서. 자, 그러니까 실제로 시청 측에 관련된 내용이었어. 3번 선택지가 나와 있는 두 번째 단락은 솔빛마을 주민 측과의 인터뷰. 주민 측이겠지.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나와야 돼? 기대와 우려사항. 조심해야 돼. 조심해, 진짜 조심해. 우려사항만 보이면 안 돼.
기대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을 통해서는 지역 연구소 자료의 수집 내용이 나와 있다잖아. 그러면 연구소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비교하시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넘길 생각을 해야 돼. 됐죠?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보기는 기억의 초원이다. 5번 문제는 주의할 점이 이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기를 기억처럼 수정한 이유를 찾으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정말로 다시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억과 보기의 순서를 헷갈려 버리는 거야. 지금 이거는 보기가 기억으로 바뀐 거야, 기억이 보기로 바뀐 거야. 보기가 기억으로 바뀐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순서는 지금 솔직히 이 문제를 풀 때 순서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 그런데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 순서를 헷갈리게 함으로써 바뀐 지점을 서로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조심하자. 조심하시면서 지금 보면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수정을 했으니까 차이점 찾으라는 문제지? 그래. 이쯤 되면 병에 가까운 사람. 차이점. 됐지? 차이점 마셔야 돼. 그러면 전략 썼죠? 4번하고 5번 문제를 가를 읽고 나서 바로 풀려야 되겠구나. 느낌 뭐지?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7번은 그럼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죠? 6, 7번은 합법 문제에서의 문제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2번, 4번부터 7번 세트에서 중심으로 두고 싶은 문제는 6번 문제. 6번 문제 아주 신경 쓰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조를 봐봐. 선택지 구조만 잠깐만 봐봐. A에서는 오케이. 판단 기준 1번. 가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언급했다. 가와 관련돼야 되니까 판단 기준 2번. 상대 측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 내용 판단이니까 3번이지. 뭐야? A, B, C 연결관계 판단 문제야. 요소를 세 가지로 찢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난 단순히 B와 C를 비교하는 문제는 쉽게 간다고. 근데 세 개를 동시에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답 없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아직까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ABC 파트가 나오면 선생님이 자주 권하는 방법이 뭐였어? 기준 하나를 정해서 하나를 묶어놓고 시작하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뭐 선택지가 나왔을 때 A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가 2개 있고 B를 기준으로 하는 문제가 2개 있고 하면 A는 먼저 그냥 A가 맞다고 치고 시작하란 말이야. 그럼 이제 B, C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는 아예 그렇지. A, 가 1번, B, 나 2번 이렇게 해버리고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시간 걸리라고 만든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시간은 어디서 확보했었어야 되는 거다? 1, 2, 3, 4, 5에서 확보했었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7번 A부터 C의 공통점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그러면 이 문제 구조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협상이잖아. 주민 측과 시청 측으로 나눠서 문제를 설명한 거야. 문제를 만들어낸 거야. 요 6번 문제는 주민 측의 입장을, 7번 문제는 시청 측의 입장에 어떤 말하기 방식에 대한 판단하는 문제. 협상이니까 뭐가 문제로 등장한다? 협상 전략이 등장한다. 이걸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그죠? 자, 어쨌든 6번, 7번 문제가 있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 읽으면서 4번을 창창창 지워나가야 되는 거 알지? 가자. 첫 번째 단락 안 읽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내용은 나오는지 대충 알고요. 선택지 요소도 아니니까 그러는 거야. 됐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고. 2번 봅니다. 시청 측은 하면서 시청 얘기를 시작했어. 솔빈마을의 한옥이 타 지역 한옥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사업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한대요. 자, 사업 경쟁력에 대한 판단 1번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동시에 지워버려야지. 2번 또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둘레길 조성, 마을 진흥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 보이나요? 2번 오케이 됐죠. 3번 가봅니다. 주민 측도 이번에 주민 측이 나와야 돼요. 사업이 마을 발전과 한옥의 가치 전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자, 뭐 했어요? 기여할 것이다. 뭡니까? 기대죠. 나왔고 다만 한옥 관광지로 조성된 인근 땡땡 마을에서 발생한 과잉 관광 현상이 여기에서 되풀이되지 않을까? 뭐 했대요? 걱정했답니다. 걱정한 건 우리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3번도 오케이 지워지는 거지. 라고 있죠? 4번 지역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블라블라블라 5% 7% 증가했다. 구체적 수치 자료네요. 자, 그러면 이건 4번 선택지에 있는 관광사업 관련 통계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답은 5번이겠구나 하고 더 이상 생각하는 걸 멈춰도 되는 거야 실은. 그러고 나서 실제로 뭐가 이어져 있어? 기억이 이어지고 있잖아.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풀체해야 되는 거야. 봐봐. 지문을 쫙 읽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4번 해결되고 이번에 5번 해결되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멈춰야 돼. 왜? 보기를 기억으로 수정했다잖아. 이렇게 되는 게 순서야 실은. 이거 알고 있고. 그렇지. 왜냐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전략인 거야. 보기를 기억으로 수정한 거지. 그럼 원래는 이거였어.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의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고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됐죠? 자,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인 관광 수용료를 초과했다. 여기가 늘어났지. 정보가 추가됐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광 수용료를 정의했지. 정의는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야. 맞죠?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의를 추가한 건 선택지 몇 번? 그렇지. 넘어 끝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굳이 안 읽을 거고요. 자, 4번, 5번 빨리 푸는 방식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됐죠? 3번의 통일성이라든가 4번의 응집성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이야 솔직히 그지? 3번 통일성 얘기는 보통 주제와의 관련성을 얘기한다 기억하죠? 그리고 4번의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에 표지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지? 표지라고 하는 건 문장과 문장 간의 매끈한 연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됐죠? 5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 지금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가 먼저 나와 있긴 하거든. 그리고 A, B, C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었잖아. 선생님이라면 7번부터 먼저 풀 것 같아. 이거. 봐봐. A. 관광객에게 한옥 내부를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B. 이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C. 그러면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지 않을까요? 자 봐봐. 문장 구성들이 A 하면 B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어떤 걸 밝힌 거야? 자신의 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C 하나를 숨겨놓은 거지. 지금 이거는 역시 섭상 전략이야. 지금 ABC에서의 공통점, 7번 문제 ABC에서의 공통점은 어떤 조건을 제시한 후에 그러한다면 두 번째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여기에 어울리는 말 몇 번이야? 2번이잖아.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며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방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증대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발언이다. 완벽한 설명이죠. 그렇죠? 7번도 지워진 거잖아. 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수들을 쓰고 있는지 신경 써줬으면 머리 좋겠고 아파요. 그치? 1초라도 빨리 풀려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실전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야지. 그리고 화장문을 따로 묶어서 주는 이유가 그건데 그러고 연습하라는 거잖아. 자, 6번 문제 가봅시다. 이거는 진짜 별 수 없어요. 꾸역꾸역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거 다 하지 말고요. 우리 1번하고 4번 정도만 한번 점검을 해볼게. 자, 봐봐. 2번, 4번을 볼까? 자, 짝수로 보자 그냥. 그냥 마음이 그냥 갑자기 동했어. 2번. B에서는 자, B를 먼저 읽어야 돼. 한옥 내부 관람을 하지 않고 골목길 관람만 한다고 해도 많은 관광객이 한 곳에 몰리면 현재 마을 여건상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삶이 침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어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개방을 하든 안 하건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럼 사람들 막 알잖아. 사람들 몰려가는 곳엔 쓰레기가 넘치고 그쵸? 뭔가 부서져 있고 막 가래침 뱉어 있고 담배꽁초 늘어지고 아우 좀 제발 좀. 자, 선생님도 담배를 피는 사람으로서 이 담배꽁초 좀 제발 좀 아무데나 안 걸었으면 좋겠어. 담배 피는 사람 다 혁명이더라고. 선생님은 물론 이제 연초를 피우지도 않고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담배 연기를 뿜어내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그래요. 연초 없으면 담배 냄새 안 나요? 이건 전자담배인데 그 쾌쾌한 상대적으로 그렇지 그 쾌쾌함.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탔을 때 누군가가 이제 이웃 주민이 집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벌어지면 몸에 있는 냄새가 나요. 지금 거기서 담배 핀 건 아니잖아. 근데 몸에 있는 냄새가 배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이 막 찌든 데가 나. 근데 선생님은 이제 예전에는 그걸 몰랐거든. 누가 담배를 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와이프랑 같이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든가 이렇게 가면 누가 왔다 갔다 하잖아. 쓰레기 냄새는 저리 가라요. 와 완전 쩐네. 내가 그러고 다녔던 거지. 와 뜨끔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관광객의 여행의 봐봐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여행 경험의 질이 동시에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둘 다 나빠지는 거구나.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2번 자 B를 읽었습니다. 머릿속에 로딩 해놓고 나를 봅시다. 관광객이 기대하는 관광 경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이유 못할 우려 질적 수준, 경험의 질적 수준 뭐야? 질이 떨어진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었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죠? 봅니다. 나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맞죠? 그래서 상대측 의견에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맞잖아. 한옥마을 개방 행사가 벌어지면 한옥마을로 지정돼버리면 관광지도로 지정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될 것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선택지 잡았고요. 4번 선택지 좀 보러 갑시다. 4번은 리을입니다. 띠입니다.
개방 시간을 연장하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거겠죠. 그것을 상쇄할 만한 대가를 얻는다면 연장을 청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방의 연장의 이득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죠. 당연하죠. 한밤중에 연장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집에 들어가서 쉬고 그래야 되지만 관광산업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호떡 하는 사람이라도 그죠?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이득을 많이 얻을 거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야간 개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시청 측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자, 또 로딩해 놓고 라레로 가보는 거야. 지역 주민을 위한 현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얘기를 했네? 자, 일단은 어울리지 않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더 보자. 라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상대 측에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지금 대안을 요구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한 적 1도 없지. 그러니까 답은 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나오는데 문제는 답을 도출하기까지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인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자, 6번 문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소모되는 영역이야. 그럼 이 시간 소모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문제를 부지런히 빨리 푸는 수밖에 없죠.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1번부터 지금 7번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느껴주시길 바라면서 자, 마지막 세트 8번부터 10번 문제 장문 문제 보고 마무리 해줍시다. 장문 문제. 자, 보시면 지문이 또 두 개야. 가지문은 뭐래요? 일기래요. 선생님이 이런 거 읽는 거 항상 알지? 일기고 나지문은 그 일기와 관련해서 뭔가 글을 작성한 초고입니다. 되셨죠? 자, 8번 선택지를 보자. 8번 문제를 보자. 장문 맥락을 고려할 때 간단히 설명하라고 되어 있지. 솔직히 이 문제 틀렸으면 한강물의 온도를 왼팔을 이용해 잴 레벨이 됐어요. 그렇거든. 이 문제 그냥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설명해버리고 넘어갈게. 3번에 이런 얘기 나와있어. 가는 나와 달리 가야? 가가 아까 뭐라고 했어 방금? 일기라며. 예당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분석이 글쓰기. 무슨 개소리 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런 거 아니잖아. 일기를 예상 독자를 관련 먼 미래에 내 남편이 될 남군님께서 우연히 발견하게 될 일기가 될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 일기를 아름답고 순수한 서적으로 써야겠어. 그런 게 아니지. 그런 게 아니잖아. 자, 이런 게 아닙니다. 됐죠? 일기라니까 말도 안 되지. 3번에서 스톱 걸어버리고 문제 풀고 쫙 하고 넘어가면 됐던 문제야. 됐지? 설명도 그냥 넘어가 버릴게. 9번 문제 가봅시다. 보기는 나에 대한 학생들의 수정 의견이야.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추가하려고. 오, 이거 뭐예요? 전형적인 표현하기 문제죠. 그래서 9번 문제는 표현하기 문제. 그리고 표현하기 문제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조건 판별이 중요해. 조건 표시를 잘 해놓으란 말이야. 자, 보면 초고에서는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에 글을 읽어준 것에 감사하는 끝인사를 마무리를 했어. 그래, 했대요. 그런데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에 1번 조건이지. 내용 언급이 나와야 되고 2번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돼. 이 양쪽의 이익이 모두 나와야 돼. 됐죠? 그럼 그 조건 판별해놓고 나중에 풀자고. 자, 세 번째 문제 나왔어. 나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수정 보완하겠대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점을 잡아야 돼. 자, 10번 문제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문제의 핵심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매체, 자료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잡으라고? 특이점을 잡으라고 했을 거야. 이거는 글이어도 잡을 수 있어야 해. 알겠지? 그럼 그 특이점이 될 수 있는 건 뭘까? 예를 들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숫자를 특정하게 강조한다든지 혹은 대비점이 나오면 그게 바로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될 거야. 지금 다 논문 자료에서의 특이점이 뭐니? 특이점이 나타난 근거가 되는 표시가 뭐야? velocity? 아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이점이 되는 특이점이 난 여기에 특이점이 있어요 라고 선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어가 있어. 구절이 있어. 그렇지. 이에 비해를 딱 보고 마킹 세모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에 비해를 기준으로 차이점이 나올 거고, 참고로 눈이 좀 더 빠르다면 왼쪽에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른 거는 없다. 그러면 유해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가의 논문 자료는 유해성 기준이다. 됐지? 자, 나 통계 자료 이게 중요했었어. 자, 통계 자료는 어쨌든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니까 특이점을 잡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이점이 상당히 여러 개 잡히게 나오는 게 특징인 거야. 일단은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은 한국어 찾긴 찾아야 되는데 한국은 특이점이 미안하지만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랑 유사하거든. 유사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됐지?
그럼 여기서 특이점이 되는 건 한 세 가지만 뽑아볼래? 여기에는 그 도표 안에서 나 안에서만 체코 체코가 왜 특이해? 급상승 그렇지. 혼자 이상하지 얘는. 각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체코가 신경 써야 되니까 체코의 특이점 잡아 놓으시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든 뭐 V 체크를 하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벨기에 벨기에 그렇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죠. 됐습니다. 또 하나? 또 압도적으로 낮은 나라도 봐야겠죠. 어디에요? 미국이 생각보다 낮지 않니? 근데 참고로 미국은 이렇게 하면은 낮지. 왜요? 1인당이잖아.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수랑 인구수 자체를 비교를 해봐. 잽이 안 됨.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스케일이 큰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나 통계 자료에 특이점 잡아놨습니다. 됐죠? 자, 특이점 세 가지. 벨기에가 완전 높구나. 미국이 생각보다 낮군. 그리고 대부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와중에 체코가 혼자 미쳐 날뛰고 있어. 됐어? 이게 바로 특이점이야. 특이점 같은 게 약간 차이점 같은 거죠? 그러니까 특이점, 차이점이라고 말하는 것도 곤란해.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이 그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선생님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뭐 이래? 중심도 못 잡아. 자, 동그라미가 있고 뭐 이거를 가운데점 잡아서 이렇게 요 정도 비율, 요 정도 비율 이렇게 잡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거 좀 너무 티가 안 난다. 이렇게 하자.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특이점은 바로 요 녀석이 되겠지. 너무 크니까 혼자 너무 크니까 혼자서. 그리고 요 녀석도 작으니까 특이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개념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혼자 튀는 애를 찾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튀는 애가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될 거야. 그치? 두 번째, 다의 보고자료인데 이 보고자료도 특이점 잡을 수 있어. 당연히 잡힐 거라니까? 특이점 뭐가 잡히니? 다? 응, 다. 철, 그리고 철과 플라스틱이 특이점일까? 이건 단순한 차이점이잖아. 물론 차이점이 특이점이긴 해. 바로 뭐냐면 재활용 정도를 따라서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게 바로 특이점이지. 그럼 재활용이 안 되는 건 뭘까요? PVC랑 유생 PET구나. 그거만 잡아주시면 돼. 그래서 참고로 그거 알고 있잖아. 그 왜 유리병이나 이런 것도 왜 소주병 이런 것들 갖다 팔면은 다시 돈이 되잖아. 왜냐면 그거 재세척해. 세척을 다시 해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한데 유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요새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안 쓰지. 왜냐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사이다인데 투명해. 콜라인데 병 딱꿍이 안 투명해. 참고로 콜라는 그 자체 브랜드 색깔 때문에 까만색 그거 보여야지 좋기 때문에 무쇠 플라스틱을 쓰지만 어쨌든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체리 음료야 그러면 붉은색이겠죠. 핑크 하겠죠. 그런 색일 거야. 자, 어쨌든 간에 10번 문제 특이점 잡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문제를 보자. 8번 문제 해결했죠? 그리고 9번 문제도 지금 참고로 이거는 지문과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 잠깐 볼게. 자, 1번 선택지.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질 좋은 PVC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되고 기사는 제품의 재질을 개선하기 전보다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네요. 자, 일단은 완전히 잘못된 게 뭐야? 1번. 건의 내용 안 높아지 않았어요. 건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재질 개선했는데? 참고로 잘 봐봐. 재질을 개선한다면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건의 내용 언급이 맞아요. 건의 내용이 뭐였어? 당신이 만드는 필통 안 사겠다 그게 아니라 인체에 무해한 혹은 이 환경 오염에 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재료를 바꿔달라는 거잖아. 그게 재질을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있는 거야 이건 실은. 변별력이 없어. PVC 제품을 구매할 그렇지. 질 좋은 PVC 제품을 구매하면 어떻게? 지금 지문은 선생님이 안 읽었지만 지금 이거는 PVC 말고 딴 걸로 해달라는 게 핵심인데 질 좋은 PVC가 왜 튀어나와? 이건 아니지? 자, 그리고 2번, 3번, 4번은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어. 이유가 다 똑같거든. 직접 도표. 소비자와 기업 양쪽에 얻게 돼요. 또 조금 더 정확하게. 기업의 이익이 없어. 2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든다. 오케이, 좋아요. 우리나라까지는 좋아졌어. 그럼 기업이 얻는 이익은 없음. 3번. 기사는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기사처럼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거래요. 그건 이익이 아니잖아. 4번. 개선하지 않는다면 귀사의 환경오염에 대한 협박, 블랙메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소비자는 만족감을 얻고 귀사는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 거 보이시죠? 오케이. 이렇게 두 개 구분되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9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대망의 10번 문제.
10번 문제가 특이점이 잡혀야 되는 문제라고 했었고 이게 정답률이 알려드릴게 35%인데 2번이 40%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우리 2번하고 3번만 볼게. 2번 니은이고요. 가를 활용해서 뭘 드러내는 거야. 자 봐봐. 지금 이것도 똑같아. 이 구조도 역시 A, B, C 파트 문제야. 그치? 기업은 달을 참고해서 요거를 하려면요. 심지어 굳이 따져보자면 억지로 따지자면 4개까지 나와. 그죠? 근데 ABC 파트라고 찾아봤을 때 이 문제는 조금 그래도 할만한 게 뭐냐면 봐봐.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 기업부터 미음을 수정 보완하고자 했잖아. 그리고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하나만 틀려도 뭔가 아니 뭔가 기업부터 미음까지 뭔가 잘못돼 있을 거야. 다? 전부 다? 전부 다일 수도 있고 하나 빼고 전부 다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님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기업을 보러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냥 A 자체에서만 해도 그렇지. 그렇잖아. 지금 놀랍게도 지문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 세트였다는 거야. 이게 자체가. 오케이? 지금 기업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잖아. 그럼 그 문제를 뭔가 고칠 텐데 봐봐. 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요걸 이용해서 요렇게 바꾸는 거야 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요걸 바꾸는 거야를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일 거야. 맞지? 저 둘이 호환하면 그렇지. 근데 이게 쫙 찾았는데 안 나오면 그때는 미안하지만 다시 A부터 다 적으면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맞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쨌든 1초라도 좀 빨리 풀자라고 한 차원에서 이런 걸 드린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 2번 보세요. 자 가를 활용해. 가가 뭐 아니 니은이야. 니은이 있어. 그냥 이따 붙여. 가를 활용하겠대요. 가의 특징이 뭐였죠? 유해성이 여부야. 그쵸? 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이야. 요게 함정구절이지.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 누구야? 기업? 그렇지. 지금 이거는 기업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조건이지. 기업 편을 들자면 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과 가공성 면에서 유리하며 질기기 때문일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겠대. 분명히 논문제의 첫 번째 줄에서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그리고 또 질기고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PVC의 특성도 얘기했었지. 지문 속에서? 됐지? 자 그러니까 PVC는요 만들기 쉽고 가격도 싼 데다가 단단하기까지 해요. 써먹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맞느냐? 맞지요. 분명히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던 거잖아. 근데 잠깐만 2번을 근데 찍고 넘어간 친구들이 10명 중에 4명이었다는 거야. 왜일까? 되게 이상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쟤네 입장 이해 이런 느낌이었다. 그렇지. 본인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랬어요. 갑자기 이게 근데 지금 분명히 보기의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해도 여기서 맞으면은 그렇지. 맞잖아. 오케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글을 만들어 간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 말은 뭐 기사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는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글을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죠. 그리고 3번 선택지 봐봐. 그러니까 이 헷갈리는 선택지가 만약에 2번 선택지가 4번이나 5번에가 있었으면 이거 정답이 되게 높았을 거야. 왜냐면 3번도 잘못된 게 보여야 하거든. 볼게요. 나를 활용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겠대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쓴다면 됐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연간 플라스틱 사용하는 양이 3위에 해당할 만큼 많고 그럼 표를 확인하러 가야 돼. 3위 맞습니까? 네 맞죠? 그리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증가율이 제일 높았던 건 아까 특이점 잡았었네요. 뭐였거든요? 체코잖아요. 잘못된 정보 적용이니까 3번이 답인 거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PVC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을 봤으니까 PVC를 사용한다는 옹호의 편을 들어보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이거는 보기와 글 만들기의 연결성을 판단하는 문제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는 틀린 것 같지만 맞고 여기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 문제 잘 만들지 않았냐? 기가 막히죠. 아주 화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한번 쫙 풀어봤어요. 다시 한번 6번 문제와 10번 문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문에 어떤 세부 구성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 많아지는 방식을 통해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버리고 있구나라는 걸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자, 이제 11번 문제부터 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문법이지. 문법. 요 10번, 11번만 빨리 해결하고 잠깐만 쉬어가도록 시간 좀 가지도록 합시다. 자, 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법에서 이제 무슨 문법? 지문형 문법 문제가 나왔죠? 지문형 문법. 지문형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개념어가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개념어들을 내가 모르는 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거야. 자, 문제부터 당연히 봅니다. 문제를 보면 윗글의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랍니다. 적용성이죠. 지금의 대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는 도치였고 하면서 시작했어요. 지금 이 문제의 구성은 현재 단어와 과거의 단어를 비교하는 내용이겠구나 판단 되시죠? 그리고 선택지도 보세요. 1번, 2번은 예전의, 3번, 4번은 지금의. 됐어? 그러니까 지금의 것과 과거의 것을 비교하는 문제 맞다는 걸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글을 읽을 때도 예전과 지금을 정리해야겠구나라는 생각하셔야겠죠? 두 번째, 윗글의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니? 적용된 사례 찾는 거니까 참고로 선생님 그리고 12번 문제 되게 재밌었어요. 너희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만 놔줄 리가 없다. 그렇지. 자, 12번 문제. 내용 판단한 다음에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빨리빨리 가볼게. 자, 어린 말은 망아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친숙하게 기르는 이런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는 모두 아지로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핵심이야. 돼지도 흔한 가축인데요. 현대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는 따로 없습니다. 오케이. 현대국어에서 자, 우리 현대라는 말을 선생님 왜 기준 잡았을까? 분명히 문제에서 과거 현재를 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디에 맞춰서 읽은 거야? 문제에 맞춰서 지문을 읽는 거지. 그치? 현대 과정에서는 자, 돼지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는데 돼지의 새끼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런 단어가 없죠. 그치? 이런 방식으로 한 언어의 어휘체계 내에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했어? 어휘적 빈자리라고 해.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 개념 정리했지? 그리고 이 어휘적 빈자리를 해결하는 방법 1, 2, 3번이 나와 있을 거야. 1번은 자, 첫 번째 방식은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 그럼 당연히 구의 정의가 필요하지. 구의 정의는요? 주어. 뭔 소리야? 그렇게 어렵게 가지 마.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있는 걸 구라고 하잖아.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단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 새로운 일. 오케이, 좋아. 새로운 일 같은 거.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 어떤 언어에는 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는 존재하지만 외사촌을 지시하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그 언어의 외사촌을 지시할 때에는 외사촌의 자식이라고 말하고요. 역시 현대국어에서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돼지, 새끼, 새끼, 돼지 이런 식으로 어린 돼지 이런 식의 말들을 만들어 놔서 씁니다. 실제로도 구를 표현해서 나타나는 거 맞죠? 아기 띄고 돼지니까요. 그리고 또 와서 두 번째 방식은요. 한자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놨을 거야. 그치? 현대국어의 어휘체계상에서 빨강, 노랑, 파랑은 순우리말이 맞아요. 근데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이라든지 노랑과 파랑의 중간색 이런 것들은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가져간다? 한자를 가져와서 주황이라든지 초록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서 쓴다. 그런 방법도 있구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상의어가 대체해주는 방식이라는 얘기 설명했을 거야. 예로는 누이를 들어놨죠. 자, 누이는 원래 손 위, 그러니까 윗사람과 손 아래, 아랫사람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인데 손 위를 나타내는 누나라는 말은 따로 있지만 손 아래를 나타내는 의미하는 단어는 없어서 누이가 그대로 빈자리에 들어갔던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누이는 1번 손 위와 손 아래를 동시에 뜻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2번 손 아래를 구분하여 쓰는 말이기도 한 거지. 자, 이후 의미기별을 위해서 손 아래를 의미하는 누이 동생이 생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누이는 상이어로도 하이어로도 동시에 쓰이고 있다는 걸 판단했어요. 자, 지금은 하나도 개뿔 1도 안 어려워. 그치? 여기 다잖아. 그러면서 11번 문제가 나왔어. 자, 보기 규명하러 간다.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는 도시였고 돛에 아지가 붙어 돛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쓰였다. 지금 이거는 언제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예전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기준을 만들어 볼게. 예전에는 국어에 돼지가 있었고 돼지가 돼지가 아니지. 현실시를 써서 자,
돛이 있었어. 그리고 돛에 대응되는 도야지라고 하는 새끼 돼지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중세국어 기준으로는 도야지 자리는 어휘적 빈자리가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이 녀석이 그런데 현대국어의 표준어에서는 돛이 사라졌어요. 자, 이건 현대죠? 현대국어에서는 돛은 이게 뭐야? 자, 돛은 사라지고 없는 말이고 대신에 뭐가? 돼지. 도야지라는 말이 대체되어서 돼지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말은 생략됐지만 실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말은 지금 뭐가 된 거야? 없어진 거지. 됐죠? 그리고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어휘적 빈자리라고 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하나씩 차분히만 따지면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기도 해. 봐봐. 예전에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개념이 사라진 건 아니라니까. 개념은 그대로 있지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지. 두 번째, 예전에 돛은 도야지에 하이어 무슨 개풀 아니죠? 3번 가봅시다. 지금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내는 개념은 다르다. 지금의 돼지는 성체 돼지, 예전의 도야지는 어린 돼지를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개념과 다르지? 3번 답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이렇게 표현만 만들어 버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결돼 버렸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를 대비해서 표를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 상회어 하이어가 약간 신체가 상회어고 손이 하이어 이런. 그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3번 잡았고 다음에 4, 5번은 굳이 안 할게요.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12번 문제를 볼게요. 12번 문제를 만든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악독한 마음을 풀었다기보다는 재밌어 했을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 이걸 만들면서요? 그랬을 것 같아. 선생님도 그랬을 것 같아.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휘적 빈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는 거야. 가볼게. 학생 1은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해드리면서 첫 번째, 네 번째 사이는 각각 맛사위, 막넷사위라고 돼 있지. 참고로 이거 완전 딴 얘기지만 막넷사위 아닙니다. 막넷사위죠. 막넷사위야. 그렇지? 발음 좀 이상해. 막넷사위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데 이거 예전에 우리 같이 한번 본 적 있을걸? 막내 동생 이거 아니라고. 막내 동생? 그렇지. 막내 동생이라고 발음하는 거야. 동생. 그래서 이거 사이식들어는 우리말 사이에 실제로 동생이라고 발음 되기 때문에 사이식어서 써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잘못된 발음을 자주 하잖아. 막내 동생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 이러면 안 돼. 저희도 막내 막내 사위가 되는 거지. 사위. 막내 사위. 막내 사위. 오케이? 좀 딴 나라 말 같지 않냐? 막내 사위. 자, 아무튼 맞사위나 막내사위라고 입력했지만 둘째랑 셋째 사이를 구별해서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요. 자, 기억 보세요. 기억에서 분명히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개념이 없니? 아니요. 개념은 있음. 바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어휘적. 그렇지, 이게 빈자리잖아. 그래서 그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둘째 사위라고 하는 그렇지, 구를 사용했지. 그러면 기억은 맞는 예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좋아. 그리고 우리는 느낌적인 느낌상 1번 나왔으니까 2번, 3번 나올 텐데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를 틀렸겠다는 느낌 솔직히 들어. 근데 그거를 약점을 보내가 되게 재밌게 한 거야. 니은 봅시다. 학생 2는 꿩을 찾는데 장기와 까투리는 알고 있었어. 근데 꿩의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를 몰랐대요. 자, 지금 조건이 뭐야? 단어를 몰랐던 거야. 오케이? 개념은 당연히 있죠? 다들 몰랐던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어사전을 찾았어.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그러면 이건 빈자리 자체가 아니에요. 아닌 거야. 삐. 그치? 참고로 이거는 장기 안에 까투리 잘못 말했어. 꿩 안에 장기와 까투리 이거 본 적 있었던 문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요 개념을 살짝 이용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게 끌려가길 바랬던 거야, 문제 이거가. 그렇지? 자, 디귿 가볼게. 학생 3은 태양계 행성을 가리키는 어휘책인 수금지와 목토를 조사하면서 금성의 고유어에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있음을 알았대잖아. 심지어 금성을 쓸 필요가 없지. 고유어라고 하는 단어지. 단어가 존재함을 알았대요. 더 이상 볼 필요조차 없어요. 디귿도 아니야. 한자어 외우가 아닐까? 아니.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어휘적 빈자리가 존재해서 존재하니까 빈자리 자체가 아니야. 빈자리 자체가 아니지. 그냥 그 단어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어휘적 빈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필요조차 없는 거야. 참고로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뭐였을까? 수금지화 이거는 한자어인데 개밥바라기 별이라든가 샛별이라고 하는 건 순수 우리말 고유어잖아. 그러니까 이건 요걸 살짝 이용해 본 거지.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엉성하게 푸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상한 거 이게 맞는 거야. 제대로 풀어놓고서 기억밖에 없을 리가 없어. 내가 뭔가를 놓쳤을 거야 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3번은 억지로 막 끼워 맞춘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 녀석은 끌려가게. 끌려가게 재미나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오케이 12번 문제까지 해결해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스톱 해놓고 뒤에 잠깐만 쉬고 와서 우리 13, 14, 15번 문제도 연달아 풀고 나서 다른 질문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만 쉬어가도록 하자고요.